2교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런 녀석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제가 철수, 영이 영수의 나이를 저장하고 싶어요.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활용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단순하게 변수를 만들어서 철수의 나이 10, 영희의 나이, 뭐 영수의 나이,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은 따로 안 드렸지만 변수 이름 지을 때 이렇게 한글 쓰는 거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만들 수는 있고요. 실제로 사용도 가능은 한데 한글을 쓰는 방식은 썩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뭐 이런 게 되긴 되는데 썩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왜 안 좋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사용자 정의 객체 제대로 배우고 났을 때 표기법 때문에 헷갈려지는 경우가 생겨서 한글 이름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뭐 int 배열을 사용해서 ages 나이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3명의 나이를 저장할 거니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것과 이것 둘 다 뭐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거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자, 이 장점 단점 따질 때 이 데이터는 결국 한 곳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장단점, 이거의 장단점 한번 따져봅시다. 자, 위에 있는 녀석의 장점, 단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단점. 한 곳으로 갈 건데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세 개를 따로 보내야 된다 라는 단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A1부터 A200이라는 변수 만들었을 때 다른 한 곳으로 보내야 되면은 이거 200개 쭉 다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것처럼 얘는 한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세 개로 나눠져 있으면 세 개를 다 따로 보내야 되니까 불편하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거고, 그나마 장점이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명확하다 정도? 뭐가 명확하냐면 철수의 나이가 얼마, 영희의 나이가 얼마, 영수의 나이가 얼마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데이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정도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배열 같은 경우 단점, 데이터가 명확합니까? 인덱스별로 누구의 데이터인지 암기하지 않으면 모른다. 0번이 철수인지 영수인지 영인지를 까먹어버리면 10살이 그래서 누구더라? 아니에요. 0이라는 인덱스로만 표기가 된 거지 얘가 철수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배열은 이게 문제입니다. 인덱스라는 게 자동 부여되고 우리가 못 바꾸니까 순서대로 알아서 저장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이 인덱스 0번 인덱스가 누구야, 1번 인덱스는 누구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부가적으로 외워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누구의 데이터인지를 모르는 거니까. 이게 단점이고요.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 곳으로 갈 때 한 번에 ages 하나만 보내면 된다. 이게 장점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것과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 장단점이 명확하게 뒤집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기서의 장점은 여기서의 단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의 장점은 여기서의 단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더 현명하고 이런 장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사실 사용자 정의 객체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기능들을 탑재시킬 수 있는 게 사용자 정의 객체입니다. 그런 걸 해볼 거예요. 상황 가정을 또 하나 할 거고요. 학년, 성적.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철수, 영희, 영수라는 사람들 3명은 공통인데 나이 저장할 거고요. 이름도 저장할 거고요. 성적도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그냥 변수 쓰는 거는 논외로 빼고요. 만약에 이 세 가지 경우를 전부 다 처리하기 위해서 배열을 쓴다 그러면 배열 몇 개 필요해요? 배열 몇 개 필요하죠? 최소 3개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자, 아니지, 최소로 따지면은 2개긴 한데 우리가 2개로 만들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텐데, 뭐냐면은 일단 나이, 아까처럼 0번이 누구고 1번이 누구고를 알아야 된다는 문제는 당연히 있지만 뭐 그걸 무시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저장은 할 수 있죠. 나이 저장이 됐어요. 자, 이름은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에이지스를 애초에 3이 아니라 뭐 9 같은 걸로 만들어서 에이지스의 3번 방에다가 철수의 이름 저장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못하죠. 왜냐면 문자열 저장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인트들, 정수들, 방 하나하나는 결국 인트 타입의 변수 취급이었으니까 여기에는 문자열을 못 넣잖아요. 이름을 저장할 방법이 없죠. 그쵸? 이건 애초에 불가능. 그나마 가능한 건 성적인데, 성적 같은 경우 여기다가 만약에 뭐 3번 인덱스에는 철수의 성적인 90점을 넣을 거야. 자, 이러면 뭐 어떤 게 문제예요? 연관성 있는 데이터끼리 묶어야 되는데 나이와 성적은 연관이 없잖아요. 철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관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애초에 이 배열의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에이지스. 변수 이름은 항상 목적에 맞게끔, 목적을 연상할 수 있게끔 지어야 된다 그랬죠. 에이지스라고 해놓고 갑자기 성적이 튀어나오면 이거는 곤란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열을 또 만들어야죠. 스트링 배열 만들어서 네임스 이렇게 해서 데이터 넣고 또 뭐 인트 배열 하나 더 만들어서 뭐 스코어스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저장하고 그러면은 모든 배열에서 0번은 다 철수 거고 1번은 0이 거고 2번은 영수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장은 할 수 있겠죠? 배열 3개를 만들면 자, 얘를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를 써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데이터를 묶는 관점을 바꿨어요. 여기서는 얘네들의 나이라고 해서 나이로 묶었다면 여기서는 철수로 묶은 거예요. 철수 데이터로 묶은 거고 영희 데이터로 묶은 거고 영수 데이터로 묶은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묶는 관점을 좀 바꿨는데 어쨌든 이렇게든 연관성은 둘 다 있죠? 객체화를 하는 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건 무슨 소리죠? 자, 이런 코드를 좀 썼는데 이제 우리는 이 물음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일단 여기 변수명 앞에 오는 이 물음표는 뭘 뜻한다라고 했죠? 데이터 타입. 그래서 우리가 정수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뒤에 있는 얘는요. 앞에 있는 타입과 일치해야죠. 그죠? 우리가 인트 정수들 배열로 만들 거야 라 그러면 뒤에도 정수들 배열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있는 물음표와 뒤에 있는 물음표는 같을 겁니다. 그죠? 그런다라고 했을 때 여기 물음표에는 뭘 넣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어떤 걸 넣어주는 게 적절할까? 얘가 정수들이었던 이유는 뭐예요? 뭘 저장할 거니까? 나이를 저장할 거니까. 나이 데이터, 즉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할 거니까 정수들이라고 썼어요. 그죠? 여기가 스트링들이었던 이유는 이름 데이터 저장할 거니까, 그러니까 즉 문자열 데이터 저장할 거니까 스트링들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 저장할 거예요? 철수의 나이, 이름, 성적이면 무슨 데이터입니까 이거? 철수 데이터 아닙니까? 철수의 데이터. 밑에는 영의의 데이터, 밑에는 영수의 데이터겠죠.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철수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철수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니까 철수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버리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철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니까 잠시만요. 자, 철수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니까 우리가 철수라는 데이터 타입을 쓰자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주석을 하나 풀어서 보면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들을 자바가 이미 만들어 놨던 거죠. 기본 자료형 8가지 플러스 스트링, 자바가 이미 만들어 놓은 타입들이었어요. 근데 이 철수라는 거는 자바가 만들어 놨을 리가 없죠. 자바가 갑자기 철수라는 타입을 만들어 놨다는 건 좀 웃긴 일이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철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철수라는 데이터 타입을 쓸 건데, 그 타입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타입을 만들어 내자. 그게 사용자 정의 객체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쓰기 위해 만드는 과정은 제가 뭘 썼어요? 클래스 철수라고 하는 거를 적어냈더니 뭐라 안 해요 이제. 실제로 이거 없을 때는 여기 에러 나는 메시지 보면 철수 cannot be resolved to a type 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철수라는 이 녀석은 해결할 수 없어. 뭘 해결할 수 없냐면 타입으로서 해결할 수 없어 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의역을 해보자면 타입으로 철수라는 녀석이 없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입 없으니까 이거 데이터 타입으로 못 써 이건데, 이걸 타입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뭘 만든 거예요? 클래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좀 말이 웃기죠? 타입으로 쓸 건데 갑자기 저는 생뚱맞게 타입이 아니라 클래스를 만들어냈어요. 자,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 타입은요, 클래스가 있어야지 쓸 수 있어요. 클래스가 없는데 데이터 타입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건 자바에 없어요. 자바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타입은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이런 스트링, 이거 클래스 있어요. 바이너리 뭔진 모르겠지만 클래스 스트링 이거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JDK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기본 자료형 8가지 있죠. 인트, 바이트, 쇼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불린 이 8가지는 다 클래스 있어요. 있는데 얘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모든 클래스
이름 지을 때 첫 글자 대문자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 클래스도 첫 글자 대문자로 만들었거든요. 이거 안 지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얘가 뭐라 했어요. 그냥 패키지 넣었다고 치고 여기 보면은 이거 우퍼케이스 레터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 얘는 대문자여야 돼 라고 하는 거 얘가 막 경고했어요. 이건 우리끼리 지키려고 그거 해놓은 거잖아. 약속해놓은 거잖아. 이거 지켜 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클래스 이름을 만들 때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요. 근데 기본 자료형들을 생각해 보시면 기본 자료형들은 첫 글자가 대문자가 있나요? 없거든요. 기본 자료형 8가지는 첫 글자가 전부 다 소문자예요. 애초에 걔네한테는 대문자가 안 들어가요. 근데 걔네들도 분명히 클래스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라고 하는 이 바이트 쇼트, 인츠,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블린이라고 하는 이 8가지는 다 원형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형은 원래의 형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형이에요. 동그란 게 아니라 이런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이 클래스들을 사용해서 이 클래스들을 가지고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는 구조로 8가지를 빼서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분명히 클래스가 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자료형이라는 이렇게 빼놓은 녀석들이라서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실제로 이 원형들을 다 따져보자면 바이트라고 하는 녀석은 이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바이트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바이트라는 클래스에서부터 시작하는 녀석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클래스가 있다라는 거고요. 쇼트는 실제로 쇼트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시작하는 녀석이에요. 인트는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시작하는 녀석이 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롱은 롱이라고 하는 녀석부터 시작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원형 클래스가 존재해요. 이 녀석들은 보면 전부 다 첫 글자가 대문자죠. 이렇게 기본 자료형 8가지한테는 원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8가지만 따로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 기본 자료형 8가지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 클래스를 따라가면서 사용을 한다. 모든 클래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타입은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이것도 클래스라 그랬죠.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으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익셉션 같은 것도 이런 녀석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수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내면 이제 철수라는 타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얘는 뒤에 물음표 얘도 그럼 철수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열 같은 경우는 대괄호가 있어서 이 대괄호에다가 내가 몇 칸으로 이 배열을 만들 건지 숫자를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철수라는 이 타입은 대괄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대괄호 안 붙였잖아요, 여기다가. 그럼 이 뒤에 철수라는 이 녀석의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든 또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잡느냐? 얘는 소괄호를 이용합니다. 이러면 자, 이 한 줄의 뜻이 오직 철수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철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철수라는 변수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 변수한테 철수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철수 객체를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거냐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야. 근데 여기에 적혀있는 이 소괄호 아무것도 안 써있는 이 녀석은
특별하게 정의되지 않았어요. 모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 모양이에요. 기본 모양. 나중에 여기가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모양이 바뀌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겁니다. 이렇게 철수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이다. 자, 그럼 이 철수객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나이, 이름, 성적을 저장하고 싶었죠. 자, 나이랑 이름이랑 성적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변수가 필요하죠. 우리가 배열에서는 칸을 뚫어 놓으면 알아서 변수 취급되는 칸들이 존재했는데 얘는 그런 칸 같은 게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변수를 만들면 돼요. 나이는 정수니까 인트로 저장하겠죠. 이름은 문자열이니까 스트링. 성적은 인트 같은 거 만들면 되겠죠. 이러면 우리가 철수 객체를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만들어진 객체 안에 얘네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얘네 일단 논외로 치고 이렇게 만들어낸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겠다라고 만들어낸 이러한 클래스를 우리는 앞으로 설계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설계도라고 칭할 거예요. 이 설계도는 어떠한 물건을 만들기 위한 뭐랄까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설계도는 제작 방법, 뭐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 이런 게 설계도에 다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럼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원하는 완성된 물건을 찍어낼 수 있겠죠? 자, 클래스는 설계도고요.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지는 철수 객체는 물건이에요. 객체는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 배열에서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가 A 철수고요. 여기가 철수 객체입니다. U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내면 당연히 여기도 똑같이 리모컨이라는 거 존재하고 이 리모컨을 변수가 복사분을 넘겨받은 다음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철수 객체는 만들어지자마자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야 되니까 설계도에 뭐 있어요 지금? 변수 3개 있죠. 그럼 이 객체는 변수 3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변수들의 각각의 이름은 int 타입인 나이고요. 여기는 스트링 타입인 이름이고요. 여기는 int 타입인 성적이고요. 진짜로 변수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객체가. 그러니까 배열이랑 다른 점은 배열은 내가 몇 칸, 얼만큼의 크기, 얼만큼의 길이로 만들 건지를 정하면 알아서 인덱스가 부여되면서 방이 빈 공간으로서 뚫려 있었다면 우리가 만드는 사용자 정의 객체는 내가 필요한 변수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여러 타입이 섞여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int 배열은 int 정수형 데이터밖에 못 넣어요. 스트링 배열은 스트링 데이터밖에 못 넣어요. 하지만 사용자 정의 객체는 int를 넣고 싶으면 int를 만들면 되고 스트링을 넣고 싶으면 스트링을 만들면 되고 여기다가 만약에 int 배열을 넣고 싶었다면 int 배열을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상황상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글로 쓰고 있는 건데 한글로 쓰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다가 진짜로 데이터를 한번 저장해 볼까요? 여기다가. 자, 공간은 가진 채로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공간은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어요? 값을 넣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 공간만 만들어 놨잖아요. 변수 선언만.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배웠죠. 얘는 전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예요? 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는
메서드 외부였냐 메서드 내부였냐였어요. 근데 지금 이 철수라는 클래스한테는 메서드라는 개념이 보이나요? 우리가 지금 메인 클래스한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메서드라는 이 개념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그래도 괜찮은 게 우리는 얘가 메인 메서드다 라고 하는 건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철수는 보면 이런 건 없죠. 메인, 이렇게 대문자 메인 이렇게 시작하는 이 클래스처럼 그것만 있고 중괄호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클래스 안쪽이지만 메서드에 갇혀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전역 변수예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가 만들었던 이런 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전역 변수거든요. 지금 얘처럼 여기도 다 전역 변수예요. 자, 이 전역 변수들은 그러면 값을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기본값으로 초기화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러면 저 공간은 진짜로 순수하게 비어있나요? 이 공간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정말 순수하게 비어있나요? 아니죠. int는 0 들어가고요. 기본값 초기화해야 되니까. 스트링은 널 들어가고요. int는 0 들어가고. 자, 실제로 h출수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누를 거야 라고 해서 점을 찍어보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배열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변수들은 리모컨에 버튼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근데 이거랑 똑같이 생긴 리모컨 받은 거니까 버튼이 있겠죠.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눌러가지고 이 녀석을 찍어보겠다라고 하면 이름도 마찬가지, 성적도 마찬가지 찍어보겠다 하면 0, 널 0 나오는 거예요. 기본값 초기화 해줄 거니까. 자, 그럼 제가 지금 값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모습 보여드렸죠? 값을 넣을 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면 넣는 거 아닌가요? 그죠? 값을 넣을 때는 항상 대입면 산자가 필요하니까 얘를 공간으로서 불러다 놓고 대입면 산자를 사용해서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도 이름을 이제 값을 넣을 건데 얘는 스트링 타입이니까 문자열을 넣어줘야겠죠. 김철수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그럼 성적 같은 경우 이제 정수 타입이니까 뭐 90점이다 이렇게 넣어준다면 데이터가 어때요? 잘 나오죠. 자, 처음에는 기본값인 0, 널 0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렇게 객체가 만들어지는 게 여기까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 10번 라인까지 실행을 한 상태 거기서 이 밑에 있는 세 과정을 거친다 라고 하면은 눌러서 나이에 접근 여기다가 10 넣고 눌러서 이름에 접근 여기다가 김철수 넣고 그럼 기존에 있던 값은 사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눌러서 성적에 접근 여기다가 90 넣고 이러면 값 다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눌러서 이 녀석 값 가져와 눌러서 얘 값 가져와 눌러서 얘 값 가져와 이러면 들어있는 값 갖다 쓰는 거죠. 배열이랑 다를 게 딱히 없지 않아요? 인덱스라는 개념 제외하고는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인덱스를 사용해서 변수 취급을 받던 그 공간을 쓰는 것과 우리가 지금 사용자 정의 객체에서 실제 변수를 만들어서 공간으로 쓰는 거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철수의 나이, 이름, 성적 보관하는 거 문제 없죠? 값을 바꾸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열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철수 타입에 B철수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얘한테 A철수를 넣겠대요. 그리고 B철수를 사용해서 성적을 80점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A철수가 가지고 있는 나이, 이름, 성적을 출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개념은 배열이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A철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만 B철수라는 변수한테 넘긴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코드 상황에서 객체는 총 몇 개입니까? 객체.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객체는 몇 개예요?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코드 중에서 new라는 키워드 몇 번 나왔죠? 이거 한 번 나오지 않았나요? 그럼 객체 하나예요. 이거 한 번 나올 때마다 객체 하나 만들겠다거든요. new가 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우린 객체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객체 하나고 변수 하나 더 만든 거고 이 변수한테 이거 준 거예요. 근데 이 리모컨은 결국에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 이 녀석이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얘를 누르나 조작되는 건 누구다? 얘다. 그럼 이것도 성적이 80이 되어 나온다라는 거겠죠. 배열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배열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 상황처럼 이제 0이랑 영수 하고 싶어요. 그러면 0이 데이터 타입, 영수 데이터 타입 만들면 똑같이 하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철수, 영이, 영수는 결국에 다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나이, 이름, 성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철수 따로, 영이 따로, 영수 따로 할 거면 배열 3개 만드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냐. 철수 타입은 그냥 직관적으로 시작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 학생 같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 학생의 나이는 얼마, 이름은 뭐, 성적은 얼마 이렇게 해주면 자, 좀 상황을 바꿔볼게요. 학생 이거는 빼고 이제 얘도 뺄게요. 자, 그럼 이제 학생이라는 타입으로 A0이 만들어도 문제 없겠죠? 어차피 0이 데이터도 나이, 이름, 성적 가지고 싶었어요. 철수랑 똑같이. 근데 이렇게 학생 타입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낸 학생 객체 A0이랑 연결되어 있는 학생 객체는 나이, 이름, 성적, 공간 가지고 태어날 거니까 우린 그 안에다가 A02의 나이와 이름과 뭐 성적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 영수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우리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진 객체를 여러 개 찍어낸 겁니다. 근데 이 안에 구성물들은 당연히 객체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자, 설계도가 하나 있는데 물건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물건을 또 만들 거예요. 설계도 다시 필요해요? 설계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설계도부터? 설계도는 있는 거 그냥 보면 되죠. 한번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지금 클래스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물이 객체예요. 자,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학생이라는 객체를 만들어내면 리모컨이 있을 거고 여기 안에 변수 공간 3개 뚫려 있을 거고 나이에, 이름에, 성적에 이런 변수들 공간이 있는 채로 객체가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서 학생 객체를 만들나 여기서 학생 객체를 만드나 여기서 만드나 처음에 만들어진 모양은 어차피 셋 다 이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리모컨이 이제 철수한테 연결이 됐느냐, 영희한테 연결이 됐느냐, 영수한테 연결이 됐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값으로 채워졌을 뿐인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아까 전에 우리가 배열만 가지고 혹은 변수만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했던 상황에 비해서 얼마나 데이터가 명확해진 거고, 한 곳으로 보낼 때 데이터를 하나씩 보내도 되는 이런 이점도 다 챙긴 거고, 이제 걔네들이 가지고 있던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장점만 부각시킨 방법이 되겠죠. 사용자 정의 객체의 가장 기본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객체에 대해서 어제 처음 말씀드리면서 추상화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학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뭐랄까 학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진 얘가 가져야 될 요소들 중에서 이거 세 가지만 필요해 라고 해서 얘네 세 개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학생을 떠올리면, 학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 단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현재 필요한 것들, 나는 나이, 이름, 성적만 필요해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만 뽑아낸 거예요. 이게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를 쉽게 얘기하면 클래스의 구성 요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하는 방식이 추상화예요. 다만 얘를 구성을 할 때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거는 나오면 안 되죠, 이제. 그냥 막 그 어거지를 부리면 학생도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게 일반화된 생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린다면 이런 거는 이제 적절하지 못하다. 좋은 추상화에 해당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사용자 정의 객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자, 사용자 정의 객체부터는 사실 배열도 개념 자체는 같긴 한데 사용하는 상황이 없어서 제가 일부러 이름을 안 말씀드렸던 거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림 자체는 배열도 이런 식으로 그렸죠, 비슷하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열에는 칸이 0번, 1번, 2번 인덱스를 가지고서 칸이 뚫려 있었다면 여기는 진짜 변수다라고 했는데, 설명 중에서 제가 이 녀석에 대한 명칭을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요. 얘는 그냥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 객체를 만들면 자동으로 생겨난다.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변수한테 넘겨준다, 연결한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얘 이름을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이름이 있어요. 얘는 디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얘가 디스예요, 디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그러니까 자기 몸체에 붙어있는 그 버튼들, 이런 것들이 디스예요. 이 디스라는 리모컨을 우리는 복사해서 변수한테 넘겨주는 거고, 이 녀석은 이제 원격 조정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해보자면 얘는 결국에 주소다 라고 했습니다. 디스라는 개념. 자, 이 디스를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제부터는 디스를 우리가 써야 돼요. 앞으로는 이걸 진짜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객체를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얘는 디스가 맞는데 이 디스의 복사본을 변수가 받으면 얘는 디스가 아니에요. 디스랑 똑같이 생긴 리모컨일 뿐이지 얘는 디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인즉슨 무슨 소리냐? 변수에서는 변수가 가진 리모컨을 써서는 디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객체 내부적으로만 디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스가 H철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얘를 우리가 디스라고 칭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건 없는데 이 클래스 내부에서 여기서 디스 가지고 뭔가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메서드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또 얘기가 나올 거고요. 자, 이런
한번 얘기를 또 해볼까요? 자, 지금 화면에 코드에 보이는 객체는 총 몇 개? 3개죠. 뉴 3번 나왔으니까. 맞아요. 객체 3개. 그리고 그 객체들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은 총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객체 하나당 변수 하나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한 줄, 객체 하나 만들어낸 이 한 줄이 이런 그림일 거예요. 그럼 이거 곱하기 3이겠죠? 하나, 두 개 더 있으니까 이거 총 3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리모컨 총 몇 개? 지금 여러분들이 3개라고 한 그 객체, 3개의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의 개수는 총 몇 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자, 객체를 만들면 스스로 가진 리모컨 하나 디스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거를 복사해서 변수한테 넘겼으니까 여기도 하나 있겠네요. 하나의 객체당 각 2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총 6개죠. 제가 그림판으로 객체 하나 만들어내면 지금 이 그림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이 그림에 리모컨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 더 그려주면 2개 더 플러스, 하나 더 그려주면 2개 더 플러스. 만약에 이랬으면 얘도 리모컨을 하나 복사해서 받을 거니까 하나가 더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없었잖아요. 각 2개씩 총 6개다. 얘는 3개죠. 이 학생이라는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은 총 3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방금 상황이었으면.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지금 말씀드렸냐면 이제 2개는 뺄게요. 하나만 좀 남겨놓고. 자, 저는 지금 뭐 했어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 뜻이죠.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학생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뭐 안 했죠. 자, 그럼 이 화면상에 보이는 지금 이 코드에서 객체 몇 개? 2개. 얘네 이 두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총 몇 개? 3개죠. 얘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디스라는 리모컨은 복사돼서 넘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3개예요. 자, 얘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런 거 했던 것처럼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이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는? 자,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자, 만약에 여기다가 나는 이렇게 만들어낸 학생 객체 이름에다가 홍길동을 좀 넣고 싶어. 문제 있나요? 에러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일단 코드를 실행하면 당연히 아무 결과도 안 나오겠지만 출력하는 거 없으니까. 자, 그럼 이거 출력해보고 싶어. 그럼 출력하려면 이거 가져다 써야 되죠. 널이에요. 자, 왜 널이 나오는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지금 알고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이게 널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객체 몇 개입니까? 얘는 없어요. 이거 없고 여기만 2개죠. 자, 여기서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객체한테는 디스란 리모컨이 있으니까 점 찍어서 리모컨 누르겠다라고 하는 거 문제 없어요. 눌러가지고 이름에 접근 이것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공간으로 불렀으니까 값 넣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름이라는 곳에 홍길동을 넣는 것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자, 얘를 호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코드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new가 나왔네요.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한다? 객체 하나를 만든다. 그럼 객체 하나를 또 만들어야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름이라는 공간이 있을 텐데 이 공간에는 기본값인 널이 들어있겠죠. 우리가 지금 그거 출력하겠대요.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널. 여기는 얘가 어디 갔어요? 홍길동. 얘는 영원히 못 불러내요. 객체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변수에 옮겨가지고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해당 객체는 두 번 다시 불러낼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H홀수라는 변수 같은 녀석이 리모컨을 옮겨 받아놓지 않으면, 이런 과정이 없으면 방금 얘한테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객체 하나한테 이 작업도 하고 이 작업도 하고 이 작업도 하고 싶어 라는 거를 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행위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장을 해봐야 뭐 갖다 쓰질 못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으로는 이런 코드를 안 쓰죠. 대신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죠. 얘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다시 두 번 다시 불러낼 수 없다. 그 말인즉슨 완벽한 일회성 객체다라는 뜻이거든요. 일회성 객체이기 때문에 딱 한 번에 무언가를 실행하고자 하는 객체라면 이렇게 쓰는 문법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 형태로만 기억을 하실까봐 제가 이런 걸 좀 보여드리는 건데, 모든 데이터 타입에다가 대괄호 붙이면 배열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 학생들이라고 하는 저 배열, 우리가 만들어낸 3칸짜리 배열에는 각각 0번, 1번, 2번에 무슨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뭐 들어갈 수 있어요? 학생 데이터 들어갈 수 있겠죠. 타입이 맞아야 되니까. 그럼 학생 데이터라는 건 학생 객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학생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 자, 학생들, 여기가 학생 배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리모컨 연결, 그 다음에 방 3칸 0, 1, 2. 그래서 여기에 학생 객체를 넣은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학생 객체를 넣는 이 행위는 객체가 여기에 들어오나요? 이렇게? 객체가 직접 들어올 수 있나요? 여기에? 우리가 배열에서도 이 한 칸 한 칸의 인덱스 방들은 하나의 변수 취급이라 그랬어요. 변수한테 객체를, 이게 변수 취급이면 변수한테 객체를 뭐 하고 있어요? 연결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한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럼 얘는 뭐 가지고 있다? 리모컨. 학생 객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얘도 마찬가지. 리모컨. 얘도 리모컨. 지금 일회성처럼 보이는 이런 녀석을 사용한 건 맞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사용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리모컨을 전달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나의 변수 취급이니까. 자, 그러면 이 0번 방에 있는 학생 객체한테 나이라는 변수에, 여기에 있는 이 나이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을 넣고 이 20이라는 값을 다시 출력해서 쓸 수 있을까요? 0번 방에 있는 리모컨이랑 연결된 학생 객체는 변수 3개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중에 나이라는 변수에다가 20 넣고 이 20이라는 값을 다시 출력으로 확인한다. 가능한가요, 이거? 당연히 돼야죠, 당연히. 왜? 리모컨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 리모컨을 누르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학생들을 리모컨 눌러서 몇 번 방? 0번 방에 접근. 그리고 0번 방에 접근하면 나오는 게 리모컨이니까
그 리모컨 누를 거야 라고 해서 점 찍은 다음에 나이에 접근하면 여기에 접근하겠네요. 0번방에 접근해서 리모컨 누르겠다라고 하고 나이에 접근하면 접근이 될 거고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뽑겠다라고 하면 뽑아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 완벽하게 일회성으로 사용하던 느낌이랑 지금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는 리모컨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더 다른 얘기를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애매해서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건데 지금은 그냥 맛만 보는 느낌으로 왜 한글 이름 쓰는 게 손해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지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상황을 좀 바꾸겠습니다. 아니다. 자, 일단 학생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클래스에 이름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학생 타입을 쓰겠다라고 해놓고 변수 이름을 학생으로 지어요. 그럼 타입명과 변수명이 지금 같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위치가 있으니까. 이걸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학생의 이름에 접근해서 뭐 데이터를 넣고 이 데이터를 뭐 출력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데 제가 여기를 살짝만 바꿔서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이제 이거 없이 이게 되거든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이러면 이제 곤란해져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학생은 클래스 학생을 말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쓰던 학생 점 이거는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객체 리모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은 뭐 소대문자라든가 이런 표현이 없어요. 학생은 그냥 학생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별할 수 있는 표현이 안 돼서 한글은 안 좋아요. 구분이 안 돼서. 그러면 왜 영어를 써야 되는지도 나왔고 왜 영어의 클래스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야 되는지도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스튜던트라고 넣어 볼게요. 그러면 스튜던트 타입의 스튜던트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자, 대문자로 시작한 스튜던트에 소문자로 시작한 스튜던트 둘이 확실히 다르죠? 구별이 되네요? 자, 아까 같은 상황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스태틱을 붙였다. 이거 없어지면 이제 여기서 클래스 이름으로 부르려면 얘는 대문자로 바뀌어야 되죠.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클래스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라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변수 이름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그죠? 클래스는 파스칼 표기라고 해서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 변수는 카멜 표기라고 해서 소문자로 시작하고 두 번째 단어부터 대문자 써.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이유가 이렇게 구별하려고. 그렇죠. 한글도
한글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구별이 안 되니까. 이런 소대문자의 개념이 없으니까. 한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굳이 구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하나라도 덧붙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학생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 하다못해 1이라든가 이런 뭐라도 붙이지 않으면 티가 안 나요. 이거 그냥 학생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영어는 스튜던트 같은 말이지만 대문자 소문자로 구별이 완벽하게 된다라는 거. 이래서 우리는 학생이란다. 한글로 뭐 변수 이름을 짓거나 클래스 이름을 짓거나 하는 행위가 그렇게 썩 좋은 행위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풀 때 문제에는 한글 명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냥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그리고 타자를 치다가 오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그거를 너무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볼 때는 항상 영어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그 알파벳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변수 이름, 클래스 이름 이런 이름을 지어보는 연습도 되게 중요한 연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용자 정의 객체 가장 기본적인 맛만 좀 봤고요. 자,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